제가 많이 보는 젊은 10대, 20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페인 스케일 3 정도 안 넘는 선에서 그냥 쭉쭉 진행해도 괜찮고, 그 음. 다음에 보통 뭐 또 많이 오시는 케이스가 30대, 40대 여성분들. 네, 자기소개 또 오랜만에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제 목동 바로 옆에 있죠. 신정동에서 이제 MS 피지컬이라고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섭 트레이너입니다. 아, 네, 서민섭 트레이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화면으로 뵈니까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또 유용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게 됐는데 아마 그 힐링 부부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재활 트레이닝이거든요. 네, 이제 체형 교정과 필라테스, 재활 트레이닝인데 그래서 재활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네. 현재 그 PT 센터에서 재활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재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스포츠 의학 기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는데 그 안에서 선수 트레이닝이나 재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 재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재활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재활이라고 하면은, 원래 건강한 몸 상태를 벗어나는 상태를 이제 부상이라고 하거나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인 분들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원래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를 이제 재활이라고 할 수 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팠던 부분이 이제 다시 건강하게 되고 필드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재활이잖아요. 네, 그쵸. 네, 지금 여러 유형의 회원들을 보실 텐데 어떤 목적으로 좀 방문을 하시나요? 어떤 질환이 많죠?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운동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운동 종목이 이제 축구 선수들이랑 쇼트트랙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제 재활을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발생하는 뭐 부상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저희는 일단 그 종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축구랑 뭐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쪽에 좀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발목에 있는 뭐 인대 손상이라든지 뭐 발목 염좌라고 하죠. 그다음에 무릎에 있는 뭐 십자인대, 뭐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런 인대 손상 아니면은 연골 손상 그리고 뭐 하지가 뭐 하체 쪽에 좀 골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그런 근육 부상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뭐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재활을 위해 찾아오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는 뭐 가끔 넘어져서 어깨가 빠져서 어깨 탈구, 디스로케이션이죠. 그런 경우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관절 와순이 손상이 되면은 또 그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방카라트라든지 슬랩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허리가 아픈 뭐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오고요. 선수의 케이스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뭐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동호인 분들 요새 동호인 체육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야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호인 체육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4, 50대 주부분들 50견 오셔가지고 이제 어깨가 잘 안 움직인다 해서 찾아오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엄청 많네요. 네. 거의 대부분 관절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말했던 것처럼 어깨 손상도 있고 척추 손상도 있고 특히 네. 하지 손상이 많고 네. 하지에서 말했던 앵클이나 무릎이나 발목에서 쇼트트랙이랑 축구 선수들이 좀 겹치는 것도 있나요?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종목에 따라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일단 뭐 겹친다라고 보면은 뭐 무릎에서 뭐 연골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부상 같은 경우는 좀 겹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그 링크를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음판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골절이나 아니면은 뭐 어깨 그 디스로케이션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장에서 넘어진다고 그렇게 막 골절이 크게 일어나고 그러진 않고, 뭐 인대 손상이나 근육 손상, 연골 손상 이런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라고 보면 음,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선수들 중에서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 네. 배드민턴 선수 쪽은 없나요? 어, 소수 있습니다. 몇 명. 있죠. 네네. 그 친구들도 재활을 하나요? 네, 그쵸. 뭐, 배드민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풋워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발목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어깨나 손목, 그리고 팔꿈치 쪽에서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강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관절 가동 범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구독자들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일반인한테 적용을 했을 때 네, 운동선수 재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냥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많을 테니까 네, 쇼트트랙보다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이제 실내 스포츠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요새 많이 하시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조기 축구도 충분히 나갈 수 있고 네. 또 야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선수랑 일반인들의 재활에 큰 차이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진행 과정에서는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최종 목적은 조금 다를지라도 음. 이제 과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민섭 트레이너가 재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이거 충분히 일반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지금 보는 다른 트레이너들도 분명히 적용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재활 운동할 때 순서가 있을 텐데 네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너무 좀,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네. 어떤 재활의 큰 틀이 있잖아요. 그에 그렇죠.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보통 큰 틀이라고 하면은 먼저 환자가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보통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 진료 결과를 참고를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병원 가기 전에 어떤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맨 처음에 먼저 물어봐요. 뭐 병원에서는 이걸 문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뭐 전에 다쳤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만약에 뭐 달리기를 하다가 방향전환을 하는데 발목이 바깥으로 꺾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음, 그래서 그게 뭐 어젯밤에 그랬다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다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특히 더 심해지고 어떤 동작을 할 때 괜찮은지, 그리고 뭐 그 부위가 어디가 아픈지를 딱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이 주변이 다 아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통증에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쑤시는 듯이 아픈 것도 있고 찌릿찌릿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종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걷는지 좀 관찰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상체를 다치셨다, 어깨 쪽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이제 상체를 이제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할 때 뒤에서 이제 견갑골이 어떻게 잘 움직이는지 그런 거 관찰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ROM 체크, 가동 범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이제 그 수동으로 패시브 ROM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환자분이 직접 움직여 보시는 액티브 RM 체크를 또 해가지고 음,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 PROM은 괜찮은데 AROM에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근육 쪽에 문제가 있으신 음,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음, PROM, AROM 둘 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음, 인대나 관절에서 문제가 있으신 케이스가 음, 많죠. 이제 그런 음, 식으로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촉진이랑 스페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 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만져보고, 그래서 그 아픈 부위가 뭐 뼈인지 인대인지 근육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의심 가는 그 병변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스페셜 테스트라고 하는 이학적 검사를 또 평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보통 뭐 거의 이거일 거다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한두 개로 딱 좁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평가를 해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평가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재활 운동을 좀 진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음, 평가에 따라서 이 상태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을 잘 맞춰서 그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재활하는 게 사람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속 재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빨리 복귀해가지고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동작을 다 수행을 합니다. 음, 그리고 가끔 동작을 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페인 스케일이라고 해서 뭐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그리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10점이다라고 하면은 몇 점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페인 스케일에서 통증이 한 3 정도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렇지 않고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서 좀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하고, 그렇게 음, 해야지 낫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음, 좀 가속 재활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음, 뭐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평가해서 상태 보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사실 스포츠 의학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이 짧은 말에 다 담겼는데 너무 이제 트레이너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정리를 그렇죠. 해보면 네네. 평가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활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평가에는 먼저 보행을 보고 걷는 거, 그다음에 어떤 정적인 자세를 본 다음에 가동 범위를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AROM에서 아프면 그거는 주로 근육 문제고 AROM이랑 PROM. 그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AROM은 액티브 ROM이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 그죠. 그쵸? 근데 PROM은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도 아프면 이거는 인대 손상일 수 있는 거. 네, 그쵸? 그죠. 그리고 이제 촉진이랑 스페셜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촉진이나 스페셜 테스트가 재활의 필수 이제 테스트인데, 이게 뭔지는 차차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가속 재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속 재활은 이름 그대로 가속, 재활의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한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트레이너들이. 얼마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아파도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팁을 또 말씀해 주셨죠. 어떤 경우에는 움직여야 낫는다. 이것도 말씀을 해주신 거 그쵸. 네.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움직이면 낫나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어느 부위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냥 쉽게 말해서 체력 상태? 이제 그 체력 수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발목을 만약에 삐셨다. 그럼 발목 염좌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많이 보는 젊은 10대, 20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페인 스케일 3 정도 안 넘는 선에서 그냥 쭉쭉 진행해도 괜찮고, 그 음, 다음에 보통 뭐, 또 많이 오시는 케이스가 30대, 40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여성분들이 발목을 자주 삐시잖아요. 이제 힐도 많이 그쵸. 신고 다니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 해도 되긴 하는데, 이 분들이 약간 그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이 아무래도 10대, 20대 그 파릇파릇한 선수들보다는 약간 떨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페인이 한 1 정도만 있어도 조금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아무튼 뭐 사람 몸이라는 게 움직여서 이제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결국 혈류량을 통해서 산소랑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지 이제 그 부상 부위가 빨리 낫는 거라서 일단은 뭐 모든 경우에서 다 이제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음, 이제 뭐 발목 인대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 뭐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 그냥 음, 뭐 근육이 약간 늘어났다든지 그런 음, 경우에는 이제 움직여야지 좀 더 회복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이걸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적용한다면 주로 필라테스 센터에는 이제 말했던 3, 40대 여성들이 많으니까 페인 스케일 3 정도까지 통증은 아니더라도 한 1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약간 아프다일 때는 네, 적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건 케이스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게 네.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신뢰관계가 많이 쌓여 있는 그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서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음, 설득을 먼저 하는 게 물어보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제 결국 이제 신뢰가 있어야 이제 그 회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이제 더 빨리 회복을 하시는 거고, 네, 이제 그 사실 심리적인 영역이 크잖아요. 이제 네, 뭐 이거 뭐지 하면서 의심하고 그러면은 나을 것도 잘 안 낫게 되고, 네. 또 이제 이 선생님은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고 운동을 딱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또 금방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가지고 음. 일단 뭐 말을 잘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너무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아마 보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마지막 질문 먼저 해볼게요. 네, 재활하고 필드에 복귀하려고 할 때, 네네. 다시 재활한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재활이 맞춰졌다. 이제는 운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복귀할 때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각 관절별로 유명하신 그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네,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일단은 그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넘기를 100개를 딱 했는데 통증이 없다. 음, 그러면 복귀를 해도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고요. 음,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발로 점프를 하잖아요. 네, 한 발 점프를 연속 5개 했을 때 네,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복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음, 다음에 뭐 제가 지금 뭐 야구 선수를 많이 보고 그러진 않지만 일단 축구 선수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은 상지에 그 부상이 생기면은 좀 빨리빨리 복귀를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어깨가 만약에 다쳤어요. 그러면 네, 어깨에서 이제 가동 범위가 끝까지 다 나온다, 다 될 수 아,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깅을 시작하고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볼 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나오는 기준들이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뭐 어떻게 빨리빨리 복귀해야 공격적, 됩니다, 뭐 선수들은.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할 때부터 일단 그 통증이 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동작을 다 시켜요. 네, 사실 이게 재활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여기가 다쳤어요. 그럼 다치면은 여기가 낫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데, 여기 무리가 되지 않는 다른 부분을 모두 다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딱 그 음, 부상 부위만 보호한 상태에서 음,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상의 힐링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부상 부위의 운동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뭐 어디가 다쳐서 3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주가 딱 지났을 때 그때 바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좀 공격적으로 운동을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사실 재활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예전에 생각하는 재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에 누워서 정적인 운동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주 지나서 다 나았다. 그래서 팀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팀에서 다시 체력을 올려야 되니까 2주 동안 밖에서 이제 훈련 못하고, 밖에서 그냥 조깅만 계속 뛰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해요. 음, 그래서 뭐 하체 쪽에서 인대나 관절에 부상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운동을 더 강하게 시켜서 그 가속
이라고 하잖아요. 달리기 할 네, 때 네네. 그 초반 가속하는 액셀러레이션이랑 네. 그다음에 방향 전환을 팍팍 하는 그 커팅 동작이 했을 때 커팅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지 근육 부상 대퇴직근에 좌상이 있거나 햄스트링에 좌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러닝 동작을 계속 시켜서 이제 바르게 뛰면 또 안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스프린트를 했을 때에도 페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만들기까지 만약에 여기가 다쳤어요. 그럼 여기가 낫는 시간 동안에 그걸 다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 너무 좋은 얘기네요. 이게 또 재활,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또 핵심적인 얘기가 부상당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컨디셔닝을 해서 유지시켜야 돼서 체력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놔야지 이제 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유지를 넘어서서 더 향상을 시켜야죠. 그쵸. 일단 네, 쉬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내용이, 왜냐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프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뭐 병원에서 걷지 말라고 했대요. 갑자기 뭐 관절염이라서. 네, 네. 그건 잘못된 정보잖아요. 사실 너무 아프시면은 네. 안 걸으시는 게 맞긴 하죠. 좀 음.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생 동안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걸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음.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더 잘 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쵸. 그게 트레이너들의 역할이고, 일반 트레이너가 이런 재활에 사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좋잖아요. 차별화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복귀 기준이 재밌었는데, 네, 줄넘기 100개 하면은 괜찮을 때 발목은 괜찮다. 무릎은 네, 한 그렇죠. 발 점프 5개면 괜찮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게 네, 좀 네. 재밌는 것 같고.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상지 같은 경우도 뭐 야구를 전문적으로 한다면은 뭐 피칭을 어느 정도 던지면 괜찮게 된다라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것도 야구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또 얘기해보면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아마 시간이 좀 경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한 세 가지 질문 정도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 첫 번째,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재활에 어떤 회원들이 오는지 유형과 또 재활 네네. 운동의 순서, 그리고 재활하고 필드에 복귀할 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거가 기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잠깐 나눠봤고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아, 이게 말을 좀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어, 어차피 제가 정리해 주니까. 근데 아, 이 너무 네네. 잘했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올리면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또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